많이 쉬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2200선 아래에서 움츠려오고 있었는데 자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번 주부터 바뀐 것 같습니다. 2200 돌파 시도가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상승세도 덩달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2200선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자리인지 저희 함께 판단 들어보고요.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에서 단기 관점에서 일치하는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집중 회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빨간맛 2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은 다냐 선생님의 단칼 전략으로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예고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확 끌리지 않으셨습니까? 주제가요. 동학개미 지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딱 가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걸 습관화하면 좋을지 잠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지수가 빠진다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 조정 아니냐라는 걱정. 또 오늘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상승 추세냐라고 또 여기에 대한 거.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시장이 어떤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보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그 자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수립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마우스 클릭할 힘하고 판단력이 있고 시력이 허락할 때까지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원칙과 기준 이 부분을 명확히 설정해 주셨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살 습관 80까지 간다고 오늘 배운 투자 습관이 100세까지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2200선 근처에서 이야기 나눈 지가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인데 네. 삼성전자의 강세도 뭔가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외국인 매수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오늘 지수 상승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들 현물 매수하고 있지만 선물은 매도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가장 주식 투자를 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금융 투자 같아요. 오늘도 4천억 가까이 금융 투자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하고 있지만 또다시 금융 투자는 내일 시점에서 또 4천억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매수해서 지수 올려놓고 삼성전자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손절하면서 매도하면 손절하면서 지수를 조정줬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판단 들어봤고 자, 일치하는 투자 방법 1강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계좌를 증권은행 계좌를 처음 개설하고 처음 샀던 주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고민, 심사숙고해서 매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처음 매수해서 매도하면은 결국에 손실보다는 평가 차익 수익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과 같으면 남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투자 전략을 간다면 결국에 남들하고 비슷한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했던 그 첫 경험을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쭉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소중함을 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자기만의 고집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처음 계좌 개설해서 매수했던 그 방법 그리고 매도했던 기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면 잃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조금씩 가다듬어서 내가 세운 기준이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질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주식을 하십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네? 주식 투자에서 돈을 가장 벌기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렇죠. 거 네, 꿈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간 수익률이 어느 정도면 만족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라 네. 말하기가 괜찮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도 한 50%? 50% 괜찮죠. 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씀들을 상담을 할 때 나눠요. 1년에 30% 만족하시면 주식 투자하셔라. 30%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딱 하나를 겁니다. 매매 회전을 10종목 이상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매매 회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것이고요. 회전을 줄인다는 매매 수를 10번으로 줄인다면 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투자 성향이 50%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가요? 저는 주력주는 한 70% 정도 예전에 사서 계속 묵혀두고 네. 있고 재미로 한 30% 단타 매매를 하고 있긴 한데 정말 그게 바람직한데 괜찮습니까? 네.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몰라요. 오늘도 사서 먹고 내일도 사서 먹고 모레도 사서 먹고 분명 안정적인 거 70% 단기 트레이딩 30% 간다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갔다가 물려서 물타기 해서 단타로 갔다가 장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자신의 투자 성향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초창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정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는 거죠. 그럼 싸게 사는 방법은 뭔데? 네, 여기 오타가 잠깐 있네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싸게 가서 네. 비싸게 팔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게 사는 거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빨간불이 막 들어가 상한가 갈 것 같으면 이게 상한가 문 닫을 것 같으니까 탁 잡거든요. 근데 쪼르륵 밀린다고. 오늘도 우리 공개방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이 가격이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0% 올라가니까 거기 덜컥 잡았다가 플러스 2% 가니까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싸게 사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싸게 사는 방법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음봉, 양봉, 캔들의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집중해서 보면 싸게 사는 가격과 비싸게 파는 가격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결코 사서는 안 되는 가격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우리가 잘 공략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는데 더뎌서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가격이 매수 가격 최저가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양봉에 좀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파란봉 이게 이쁜데 빨간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파란 풋사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간색만 보면은 황소처럼 네, 사람이 막 돌진을 바뀌어버려요. 해요. 네. 그래서 싸게 사면 음봉에서 매수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캔들의 꼬리를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창구 분석은 제가 주포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공개방에서 같이 했었죠. 요 날이죠. 주가가 쭉 밀려가지고 여기 사다 보니까 물타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손실이 7천만 원까지 났던 거 확인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밤새 밤 떨리니까 이날 마이너스 7천만 원이 1,400만 원 되니까 홀라당 팔고 사우나 가신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알고 있었으면 7천만 원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 참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밝게 사야 될 자리는 여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가격이면 뭐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사줘서 이렇게 끌어올리죠.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빠졌는데 끌어올리죠. 네. 그러면 이런 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꼬리. 그러면 반대로 이 가격은 누군지 모르지만 비싸다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꼬리에 샀을 때 여기가 목표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이번 주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코롱 머티리얼이네요. 네, 이거하고 세종 네. 세종공업. 세종공업이었습니다. 네. 네. 자, 자, 이거 똑같아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요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그러니까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 땡겨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들은 이런 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기다렸을 때는 저가 매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캔들을 봤다. 그럼 여기가 목표가가 되겠죠. 여기서 사면은 결국엔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것들 한번 볼까요? 드림텍이라는 거. 드림텍. 자, 드림텍이라는 건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어제 물려있다. 창구들이 물려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 수준이면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여기에서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대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물릴 수 있던 가격이라는 거죠.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팔아야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드림텍하고 같은 게 이제 백광산업이었죠, 어제. 백광산업. 네. 자, 백광산업 똑같은 겁니다. 이슈는 그린벨트 해제라고 말씀드렸고, 이슈가 살았기 때문에 이 가격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자. 목표가는 여기다. 그러면 반대로 마찬가지. 여기까지 갔을 때 따라가면 먹을 게 없죠. 없고 물릴 수가 손실 날 있죠. 경우가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린벨트 해제 안 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창구 분석 부분은 이게 드림텍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어제 창구 이제 주포 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할 때 한 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 매수가가 정해질 때 3분할로 할 건지 4분할로 갈 건지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1차 가격이 깼을 때, 2차 가격이 깼을 때, 3차 가격에서 하는 거. 보통 3분할로 갔을 때는 136 비율로 사는 거고요. 4분할로 갔을 때는 1, 2, 3, 4분할 이렇게 매수한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공개 리딩방도 마찬가지였지만 XM을 가지고 이게 이슈가 나서 주가가 갔다 밀렸거든요. 이건 단기 매매인데 XM을 쭉 지켜보니까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이 가격이 얼마냐면 4,500, 지금 보면 이 가격대를 쭉 어제 캔들이 있었던 이 가격대 보면 4,430원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거는. 그럼 여기서 10%를 들어가요. 이 가격이 깨지면 그 다음 보니까 얼마를 받냐니까 그 다음 보니까 여기 4,335원이 2차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 깨고 내려와요. 4,335원에서 여기서 들어가고 30%. 마지막 보니까 주가 바닥 어디가 볼 거냐라는 건 이 가격이거든요. 4,195원, 4,190원. 여기서 나머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4,258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봉을 했을 때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4,550원에서 4,600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오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게 뭐냐면 자, 이 주식을 한 번에 다 사신 분들 지금 주가는 얘가 이게 올라갔지만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더라도 얘 같은 거는 살벌하게 흔들어 댄다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4,550원, 4,600원 잡았기 때문에 이익 7% 이익 실현하고 났지만 이게 어중간해서는 쭉 밀린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이 가격대가 또 어디면 꼬리를 한번 쭉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는 가격. 어중된 가격에서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실제로 움직이는 가격대가 여기가 지금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얘는 이 가격을 깨면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매도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밀리죠. 여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격 들어오면 고생하는 가격. 그럼 여길 깼을 때는 손절 잡든가 여기서 추가 매수 계획 잡든가 이렇게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했을 때 수익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가장 또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한번 PPT 볼게요. 절대 눈 시세 움직임 보고 손가락으로 매도 주문, 매수 주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문은 미리미리 내가 오늘 장전에 살 거면 장전의 매수가의 분할 매수, 매도할 건 매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시세가 움직이면 시세에 현혹된다고 더 갈 것 같고 막 더 따라서 빠질 것 같고 사게 돼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에 현혹되지 않는 거는 욕심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고요. 내가 취할 이익에 있으면 미리 주문 내놓으면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건 내 거 다 체결되고 주가가 쭉 밀린다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까요? 못 팔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신경 써주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기본이 뭐냐면 월간 단위 일정이 지금 다 나와 있으면 증권회사 사이트에도 있고 유료 정보 사이트도 있고 월간 단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간 단위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 2, 3일 전에 한번 매수해 보자. 자, 가령 예를 들었던 게 세종고검이라든가 코오롱 머티리얼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왜 매수하자라고 했냐면 원래 그 뉴딜 확정 발표가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차 여의치 않은 사건이 있으니까 화요일 어제로 미뤘는데요. 그럼 월요일을 보고 매수한다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린 뉴딜에서 수소차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움직일 것 같으면 결국에 돌아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을 알았을 때는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기영 과학기술 장관 오늘 이동통신사 3사 CEO 면담 있죠. 그래서 이게 통신사들이 어제부터 움직였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라든가. 그럼 한번 여기서 볼까요? 자, 내일 시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초복이 있겠네요.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관련주요. 탁 6개 쪽이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쭉 보니까 17일 날은 샤오미에서 미라이트 출시하네요.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이런 일정을 보면 최소한 하루 이틀 봐야 되고 최근 DPC가 움직였잖아요.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DPC가 움직였는데 뭐냐면 원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일본 신곡 발매 관심 있게 보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시세에 어떤 매개에 집중되는 것들은 이런 일정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참고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고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RF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RF텍은 지난 6월 8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자회사 RF바이오가 히알루산 필러 이걸 만드는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 우수하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피부과 학회에서 발표한다, 효과를. 그러면 7월 26일 날 개최되면 결국에 이때는 또 움직일 수 있고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RF텍을 한번, FR텍을 한번 볼게요. RF텍. 이런 기사를 알면 여러분들께서는 모르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RF텍. 네. 자, 지금 얘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일정은 이미 나왔는데 이날 뭐가 나왔냐면 이때 뭐였냐면
히알루산 벌꾼에 서 있는 필러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움직였던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900일을 굉장히 강조하죠. 주가 빠질 것 같지만 900일이라고요. 뉴스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얘가 뉴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남았습니까? 7월 26일 학회가 있죠. 학술대회. 그러니까 보세요. 학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시세가 안 끝나고 가죠. 예. 그럼 얘는 똑같습니다. 7월 26일 날 학술 발표했을 때는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자, PPT 자료 보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더 볼 게 뭐냐면 이것보다 최근 어저께 우리가 나왔던 겁니다. 이수 HBS 어제 그저께 5시 35분에 기사가 나왔고 어제 아침에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했죠? 공개방에다. 자, 이수 HBS가 어제 나온 게 어제 아침 8시 20분이에요. 10년째 항체 복제약으로 빈문받았지만 항압신약 개발한다. 이거 매수해보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자, 실질적으로 캔들을 보십시오. 기사 나왔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싸다고 생각하는 사주니까 이 가격대 오면은 안 밀리죠. 계속 받아주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날 아침 8시 10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항암제 개발. 그러면은 바닥권 이걸 깨면 손절 기준이죠. 매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려면 단순하게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과 기사 내용을 잘 분석한다면 RF택이라든가 자, 이것처럼 이수에스처럼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빨간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흔들리면 여러분들 못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일정들을 확인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 30% 할 때 단기 매매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적금 투자하는 방법들로 간다면 지금하고는 여러분들 확실히 다를 겁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6가지 배워봤습니다. 캔들의 꼬리에 집중하자, 창고 분석과 매입 단가 계산하는 방법, 주문은 미리미리 할 것, 주요 일정 확인, 그리고 기사 분석까지. 자, 6가지 원칙 잘 기억하셔서 단기 매매로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다냐 선생님께서 주포따 시간에서 정치 맥주 총정리와 함께 사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뵐게요. 다냐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